본성대 훈련, 리더는 타고나는 것인가 길러지는 것인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상사로 모셨던 선배 경영자들, 함께 일했던 동료들, 그리고 수많은 부하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삼성에서 일했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도 지근해서 만났습니다. 스티브 잡스를 직접 만나 비즈니스를 하면서 바로 옆에서 관찰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독일 IT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던 메르켈 총리의 모습도 떠오릅니다. 질문의 깊이에도 놀랐지만 당면한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던 국가 경영 능력에 더 탐복했던 만남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리더들을 만날 때마다 제게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리더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어떻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었을까?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별한 조건이 요구되는 것일까? 수많은 리더들을 만날 때마다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리더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는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과 리더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 나름의 기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리더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일까요? 본성대 훈련. 수많은 리더십 학자들이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는가라는 주제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라 타고난 본성에 의해 결정된다. 후천적 훈련이 중요하다 등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생물학적 DNA에 의한 본성이 리더의 자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격이 본성에 가깝다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저는 리더의 자질은 본성에 의한 영향이 3분의 1, 훈련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3분의 2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가정에서 태어나 성인이 될 때까지 주변 환경과 교육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타고난 본성이랄까 태생적 기질이란 것이 분명 존재하지만 성장 환경의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집안과 부모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때로는 성장 환경이 타고난 그 사람의 성격마저 바꿔놓을 때도 있지요. 그래서 저는 리더의 자질을 판단할 때 우선 그의 성장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리더가 스스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거나 회사에서 경영적 판단을 잘못 내려 큰 손해를 끼친 일이 잦다면 거의 대부분 그다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자라온 성장 환경을 보고 성공이나 실패의 가능성을 속단해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제가 경험했던 수많은 사례를 볼 때 좋지 않은 성장 환경은 리더의 자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의 자질을 검증할 때 성장 환경에서 집안이 화목했는가, 어떠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는가, 어떤 종류의 필요한 교육을 받았는가, 그리고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가 등의 요인을 살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기적인 판단과 선택을 자주 하지는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기적인 판단과 선택을 해도 용납되는 환경은 그 사람을 나쁜 리더로 만들 확률이 매우 큽니다.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성장 환경이 제공되면 그 사람은 거의 100% 나쁜 리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로 성장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성장 환경 탓으로만 돌린다면 누군가는 그것을 부당하다 여길 것입니다. 한 가정에 태어나는 것은 개인의 의도적인 선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정 환경이 불우해도 좋은 스승이나 멘토를 만나 올바른 길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청소년기를 좋은 환경에서 보낼 수 있다면 행운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격을 본성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전제로 저는 리더가 반드시 갖춰야 할 내면의 덕목, 다시 말해 본성으로부터 얻어진 내면의 덕목을 다음 3가지로 요약합니다. 진솔함, 겸손, 무사욕.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유불리에 상관없이 관련 당사자들과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세. 이것이 바로 진솔함입니다. 나아가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누구에게라도 배울 수 있다는 생각, 동료와 직원 등 타인에게 행하는 예의 바른 행동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절대로 부정한 행동을 하거나 편법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무사욕의 실천. 이 모두가 어느 시대든 어떤 상황이든 리더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내면의 덕목입니다. 이런 본성적 덕목은 대부분 리더의 성장 과정에서 행동 DNA에 각인된 것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성장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고의 노력과 깨달음만 있다면 스스로 키워나가고 갇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진솔하고 겸손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훌륭한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착한 사람이 좋은 리더라는 것은 너무 단순한 논리입니다. 아무리 본성이 착한 리더라고 해도 그는 착하지 않은 사람들을 경영 파트너로 상대해야 합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적대적인 비즈니스 경쟁자도 상대해야 합니다. 그 경쟁자들은 착한 리더를 파멸시키는 것을 원하고 경쟁회사의 실패를 바라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면의 가치를 가진 잠재적인 리더라 해도 다음과 같은 4가지 외적 덕목을 훈련을 통해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통찰력, 결단력, 실행력, 지속력. 이 4가지 외적 덕목은 사실 일반적인 리더십 이론에서 강조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중요하게 본다는 것은 실제로 중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특히 지속력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보통 리더의 자질이나 능력을 평가할 때 우리는 당장에 눈앞에 펼쳐져 있는 리더의 성과에 주목하곤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좋을 때 우리는 그 리더를 실력 있다, 결단력 있다, 실행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에 대한 평가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는 상황적인 것이고 우연과 행운이 결합되어 있는 복잡한 형상입니다. 한 사람이 뛰어난 리더 때문에 항상 비즈니스의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시장의 상황 때문에, 또 어떤 때는 리더가 아니라 부하 직원들이 뛰어나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리더의 외적 덕목 중에서 지속력이 가장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나 부하 또는 동료 간의 관계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그 리더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현재에 국한한 일입니다. 모든 리더의 성공은 현재의 틀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에 성과가 난다고 해서 그가 떠난 이후에 부서나 조직이 어려움을 처하게 된다면 그는 리더의 중요한 덕목인 지속력 관리에 소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조직이나 회사의 현재 성공을 지속시킬 수 있는 지속력이야말로 리더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요? 지속력이 없다면 그는 성공한 리더가 아닙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기를 바랍니다. 리더에게 요구되는 덕목 중에는 그의 리더십 바통을 이어받을 인재를 키우는 것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업의 리더는 반드시 예비 리더의 재능과 잠재적인 리더십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물론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리더에게 맡겨진 첫 번째 임무이긴 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리더는 그 임무의 바통을 받아들고 뛸 수 있는 미래의 리더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지금의 성공이 미래에도 지속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리더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외적 덕목인 것입니다. 여기에 미래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면 그 리더는 더더욱 지속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모두 다 갖추어야 한다. 이 대목에서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 함양의 순환 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찰력, 결단력, 실행력, 지속력이라는 요소들은 앞서 말한 본성적이며 내면적인 측면, 즉 진솔함, 겸손, 무사욕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조직이나 부서를 이끌어가는 경험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본성과 실제적 경험, 훈련이 동시에 구동될 때 초격차를 가능하게 하는 탁월한 리더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성과 경험이 동시에 구동할 때 탁월한 리더가 탄생한다는 관찰을 좀 더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찰력, 결단력, 실행력, 지속력이라는 리더의 4가지 외적 덕목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먼저 전체적인 맥락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리더는 이 네 가지 요소를 골고루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요소 모두에서 골고루 탁월함이 발휘되어야만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네 가지 요소 중에서 한두 가지만 가졌다면 그 사람은 리더가 되기보다는 참모가 되거나 팔로워가 되는 편이 낫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리더의 유형을 말할 때 이 네 가지 외적 덕목을 분리하는 경향을 저는 자주 보았습니다. 카리스마적 리더, 실행력이 뛰어난 리더, 조직을 안정시키는 데 능숙한 리더, 새로운 조직을 만들 때 필요한 리더 등으로 타입을 분류합니다. 리더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특징과 장점에 주목하는 분류 방식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편의적이고 자기적인 발상인 듯합니다. 최근 요구되는 리더십의 형태가 변했다고 해도 한국적인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리더를 마치 야구의 구원투수처럼 동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조직을 잘 만드는 리더를 투입했다가 조직을 안정시킬 단계가 왔다고 해서 그 리더를 다른 사람으로 갑자기 교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통찰력, 결단력, 실행력, 지속력을 모두 골고루 갖춘 인물이 진정한 리더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위에 통찰력을 가진 사람을 자주 보게 됩니다. 뛰어난 학자들이나 특출한 사상가들은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통찰력이 뛰어난 수량 경제학자나 경영대학에서 경영 전략을 가르치는 교수들에게 경영을 맡기면 그 회사가 성장하게 될까요? 그들의 뛰어난 통찰력이 경영 성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삼성전자라는 비교적 큰 조직을 관리하면서 통찰력이 뛰어나지만 행동에 굼뜨고 추진력이 약한 사람을 의외로 많이 봤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기발한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막상 실행은 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결단력이 약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좌고우면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죠. 어떤 리더에게 통찰력은 있지만 실행력이 약하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참모나 부하 직원을 두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통찰력이 뛰어난 리더의 약점을 보완해 주자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런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행력이 약한 리더 곁에 추진력이 강한 참모를 둬서 약점을 보완케 하는 방식을 생각해 봅시다. 그런 경우에도 그 참모를 중용하고 실행을 맡기겠다는 리더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실행력이 부족한 우유부단형 리더는 주위에 배치된 스태프나 참모에게 일의 추진을 맡기지만 완전히 그 일을 위임하지 못합니다. 실행력이 부족하다 보니 만사에 엉거주춤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다른 사람을 믿고 일을 맡길 때에도 실행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찰력은 뛰어난데 실행력이 약한 리더는 처음부터 리더의 자질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다른 경우도 있겠죠. 아무리 결단력이 뛰어나다 해도 결기만 있고 통찰력이 부족하다면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니라 스태프가 되는 편이 낫습니다. 리더로서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야 하고 결단력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을 실행해 나가야 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통찰력, 결단력, 실행력, 지속력은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의 개별적 특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갖춰야 할 전인적 자격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십 이론은 모두 대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저의 경험에서 우러난 관찰입니다. 통찰력, 결단력, 실행력, 지속력을 골고루 갖춘 리더가 탁월한 결과를 도출하는 법입니다. 이 모든 덕목을 골고루 갖추기 힘들기 때문에 탁월한 리더는 정말 찾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저의 직장생활 전반부가 어떻게 하면 이런 덕성을 골고루 갖출 수 있을까에 대한 노력이었다면 후반부는 어떻게 하면 이런 리더의 덕성을 골고루 갖춘 인물을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